미분양이 생겼다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걸 또 기회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대부터 오늘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쌓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분양이 쌓이는 게 공포의 대상일까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과 시기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미분양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기별로 있었습니다. 시기별로. 물론 호황일 때는 미분양이 완전히 소진되지만요. 미분양이 제로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좀 적체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안 좋은 게 가격을 낮추고 경쟁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되고 이게 반복되는 건데 미분양이 생겼다고 큰일 났다. 이제 시장이 침체가 되었다. 이제 쌓여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걸 또 기회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미분양은요. 처음에 존재하다가 소진이 됩니다. 특히 입지가 좋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지방이 미분양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못 믿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주요 지역들도 미분양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변화가 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좋은 시장을 만났을 때는 이 아이가 큰 수익을 내는 어떤 물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제가 70년대부터 오늘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76년도에 잠실주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9월달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76년 9월달에. 근데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예, 0.1대 1이었습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10%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2달 정도 지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잠실주공 5단지는요. 선착순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화랑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분양이 모두 완판돼 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 용산의 그 산호아파트 아시죠? 거기 현대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 거기도 미분양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져서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분양은 화랑시장을 기다리는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76년도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지금 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장미아파트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79년도 6월달 신문이죠. 여기 보시면 아파트 박앤세일 있죠? 여기 그리고 장미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의 잠실에 짓고 있는 장미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당초분의 분양가격의 평당 74만원에서 67만원으로 할인 분양, 내려 분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얘도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것도 완판이 되었습니다. 예, 완판이 되고 지금 가격들은 평당 67만원이 아니죠. 훨씬 가격들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제 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94년도에 지금 보시면요. 부산하고 대구하고 뭐 인천, 광주 뭐든 보시면은 이때도 미분양 사태들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되고 또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IMF를 좀 맞은 거죠. IMF 맞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근데 이제 1997년도도 볼게요. 97년도도 미분양이 진행되는데 이때 세제와 금융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미분양된 걸 보면은 도봉구, 뭐 우방아파트, 사모아파트, 뭐 금총구,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신아파트, 성산동의 성경아파트, 서초의 동아아파트, 강남구의 풍림아파트 이런 게 다 미분양이라서 이 미분양 가격들을 볼까요? 강남 풍림아파트가 1억 6천이네요. 서초 동아아파트가 5억 8천 엄청 비싼 거였죠. 이때는. 지금은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서울에 거의 없지만요. 이때는 5억대였는데 할인 분양을 합니다. 할인 분양을. 그리고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구입할 때는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이 소진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소진되고 시장의 흐름을 타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 또 오래되지 않았느냐? 강남은 없느냐? 강남이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 아시죠? 타워 팰리스도 미분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 쪽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의 경기가 좀 식어버리니까 타워 팰리스도 3분의 1 가량을 삼성 임원에게 억지 할당을 해요. 그리고 삼성 임원 아파트라는 명이 칭해질 정도로 삼성의 임원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도 69층 펜트하우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타워 팰리스가 어떻게 됐나요? 가격들이 빠지는 시점이 있지만은 모두 소진이 되고, 이것도 지금 가격이 뭐 60억, 뭐 65억, 70억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미분양이 소진된 이후에 시기가 지나면은 정상적인 가격들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000년도에 타워 팰리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2008년도를 볼게요. 2008년도 보시면은 반포 자이 레미안 미분양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2008년도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시죠? 요거 완전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때가 평당가가 3천만 원이 넘어서 너무 고가였는데 뭐 30평 기준으로는 거의 9억이 넘어갔죠. 근데 2008년도에 이후에 뭐 미분양이 너무 넘쳐나서 그냥 그때 서브프라임 있을 때니까 베란다 무료 확정해주고 분양가 할인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취득세 내주고 입주 축가금까지 주는 아파트들도 이 당시엔 존재를 했습니다. 레미안 퍼스트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교민들 촉종해서 떨이 판매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9억짜리가 어떻게 됐죠? 평당 1억이 넘어갔죠? 평당 3천만 원짜리가. 그렇죠. 이것도 미분양이 소진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사실 사람들이 서브프라임으로 되게 어려운 시장이란 것도 맞지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심각한 부분들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송파, 파크리오, 예전에 그 헬리오시티 아시죠? 헬리오시티가 나오기 전에 전국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데가 송파의 파크리오였습니다. 송파의 파크리오가 2008년도 7월 20일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6,864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입주 초기에 급격하게 미분양이 발생을 합니다. 전세가가 급락을 하고 역전세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송파 파크리오가 2008년 7월 20일 입주한 다음에요. 그래서 그 입주 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시위까지 벌이는 사람이 생겼어요. 보시면은 잠실시형이 이제 파크리오가 재건축 되기 이전의 아파트죠. 집 안 팔려 잔금 힘들다. 입주 시간 연장 시위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2008년 8월 달이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는 파크리오 같은 건요. 2016년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분양이 있고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건데 회복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반포 자이도 미분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의 아이파크도 미분양이었고요.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라고 주상복합 아파트 있습니다. 이것도 미분양이 있었고요. 2008년도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로 가볼게요. 2011년도도 고덕 아이파크 65평짜리가 8억을 깎아줍니다. 미분양에 미친 할인 아파트.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비싸긴 했어요. 19억에서 20억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11억에서 13억 거의 8억 가까이 6억에서 8억 가까이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해 주는데 이때 11억 13억에 샀다고 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호가가 25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시기는 분명히 위기의 시기와 어려움의 시기는 있지만요. 정상화되고 상승장에 탑승했을 때는 모두 소진되고 가격들이 차익을 많이 남길 정도로 유리한 상황으로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12년도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2012년도에 미분양 단지입니다. 텐지힐도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15%까지 해줍니다. 동작의 이수 힐스테이트도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9천만 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호자이 2차. 야, 금호동 성동구죠. 성동구면 괜찮잖아요.
17%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뭐 이 수원이나 이런 데는 22%, 뭐 부평의 레미안 부평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것도 20% 할인, 22% 할인,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회복을 했죠. 이 미분양이 소진이 되거든요. 영원히 이게 그냥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미분양이라는 부분들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쌓였지만은 600개 정도 쌓였지만은 절대적으로 많이 쌓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적극적인 하락장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밑바닥은 아닙니다. 아직은 밑바닥은 아니고 지금 가격이 크게 둔화되어서 시장에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조정이 된 지역도 많고요. 경기도도 이제 미분양이 조금 된데 이게 보시면은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올라왔죠. 조금 이제 하락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의 지표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제가 미분양 얘기를 좀 길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걸 좀 보시면 돼요. 대부분요. 집값의 결과값이 미분양하고 큰 관련이 있거든요. 거래량과 미분양하고 크게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 강의 때 썼던 부산의 지표긴 한데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부동산 지인에 대한 데이터고요. 요거는 아실에 대한 데이터예요. 근데 두 개를 합쳤는데 되게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서 2012년도는 미분양이 쭉 소진이 됩니다. 이 빨간색이 상승장을 뜻하는군요. 소진이 되면서 가격들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서 13년도는 이 미분양이 다시 적체가 됩니다.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격들이 조정이 좀 일어나죠. 그리고 2013년도에 17년도에서 미분양이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격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미분양이 다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격들이 내려갑니다. 이 부산입니다. 서울은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가 지금 2021년도 미분양이 쭉 소진되고 뭐 유동성장하고 합쳐져 가지고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죠. 급격하게. 원래 집값의 결과가 미분양과의 큰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미분양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미분양이 쌓이고 안 쌓이고의 관계는 집값의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을 보면서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까지는 뭐 대구 경북들이 미분양들이 많이 쌓였는데 입주적으로는 경북 중심보다는 대구에 뭔가 이제 기회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투자로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좋은 급급매 물건들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진입을 하셔도 저는 무관하다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조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분양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미분양들은 언젠간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진이 되면서 정상가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시장에서는 집값의 결과값이에요. 미분양이. 물론 변수들이 더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이런 미분양이 쌓이고 안 쌓이고와 집값은 일치합니다. 거래량도 일치하고